자, 요런 얘기가 나와요, 요즘에. 좀 테슬라 주가가 또 급하게 오르는 감도 있지만, 기관들, 큰 손들이 급하게 연말 전에 퍼담기 시작했다라는 내용도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또 지금 연말에 포모 랠리,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 감정을 가지고 급하게 뛰어드는 그 랠리의 주인공이 또 테슬라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무슨 일인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 주 정리해 보자면, 제가 앞에 뭐 그림에도 살짝 여기 산타 몽키 넣어놨지만, 연말 산타 랠리 벌써 온 거 아니냐 할 정도로 너무너무 증시가 좋죠. 자, 여기 보시면 빅테크 안 오른 게 없고요. 한 주 동안 올해 수익률로 봐도 빅7 중에 떨어진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을 정도로 골고루 좋았고, 그리고 나스닥이 한 주 동안 3.3% 올랐고요. S&P 500 나스닥 모두 20% 후반대 동반 강세입니다. 야, 시장 지수를 사서 묻어도 뭐 20% 이상 수익률이고, 빅테크 아무거나 사도 웬만한 수익률이 나오는데, 만약에 올해 빅7 ETF, 그러니까 빅테크를 골고루 담은 이 ETF가 있거든요. MAGS,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MAGS가 무려 64.7%. 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라고 이제 고민할 시간에 그냥 적립식으로 빅테크 주식 사든지 나스닥 주식 사셔도 나쁘지 않다. 물론 뭐 엔비디아 사면 더 좋았을 수도 있고 더 상승률 좋은 주식도 많을 수 있지만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모른다면 이렇게 ETF로도 일부 배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우리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고 본업이 있고, 본업하느라 시간도 없고 한데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면서 밤에 미국 증시 열리는 거 새벽에 밤새 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 가지 또 있으니까 말씀드려봤고요. 그래서 국내 요즘 연금 계좌도 빅테크 탑10 이런 거에 집중하는 ETF가 거래량 상위권에 올라올 정도로 관심사가 많이 이제 대형 우량주 쪽으로 쏠린 것 같습니다. 성장주와 빅테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중에서 역시 한 주 동안 가장 강했던 건 테슬라. 야, 테슬라가 무려 12.8% 급등했습니다. 연말 정말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올해 수익률 56.6인데요.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주주분들 기분 좋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테슬라에 물린 주주분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역사적 고점, 3년 전 그 최고점, 21년에 있었던 그 최고점까지 한 6% 정도 내외 남았습니다. 즉 물려 계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꼭대기 저기 옥상에서 구조대 외치시던 분들조차도 이제 곧 구조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좋은 것 같고, 이제 이게 5년 테슬라 차트인데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3년 만에 최고점 돌파가 또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56.6%로 막판 랠리 질주하고 있습니다. 시장보다 올해 내내 못 나갔는데 2배 앞서가기 시작했고, 자, 이제 드릴 말씀은 요거예요. 오른쪽에 오늘의 또 주요한 내용은 요건데, 지금 월가에서 가장 주목받은 이 탐방 리포트가 나와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동차만 전문으로 분석하시는 자동차주 관련 전문 수석 애널리스트가 탐방을 간 거예요. 테슬라 기가팩토리 뭐 공장 이런 거 가가지고 체험도 해보고 했는데 놀라가지고 탐방 리포트를 쓰고 목표 주가를 올리고 미쳤다 하면서 한 인터뷰가 이제 또 주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들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월가 분석가가 현장 가서 깜짝 놀란 이유, 일단 세 가지입니다. 기가팩토리 테슬라 공장 가보니까 야, 쫙 깔려있는 자동차하고 뭐 양산 규모 보니까 25년 성장세 엄청날 것 같다. 이거 머스크가 헛소리한 게 아니었다. 그냥 기대감만 준 게 아니었다. 진짜 현실화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도 최신 버전 체험해봤는데 진짜 미쳤다. 로보택시 말만한 게 아니었다. 진짜 상용화가 멀지 않았다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도 진짜였다. 이게 진짜 현실이 안 될 거라고 믿었는데 진짜였다. 그래서 마치 이게 복음처럼 이분이 다녀오고 나서 곳곳에 이제 막 월가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줄줄이 러시하면서 야, 이건 사야 돼, 막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매수세가 기관들이 많다라는 자료들도 있고, 좀 개인들은 오히려 오르면 못 사고 기관들이 막 뿜어가 와가지고 끌어올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원래 주가는 기관들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큰 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개인들보다도.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려보자면요. 일단 먼저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2025년이 벌써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되냐 안 되냐 했는데 진짜 상용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자신감 있게 이번에 최신 버전 출시하면서 당신의 아이들은 운전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야, 저는 이것도 이제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독자분들은 운전하는 법을 알고 계신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한 제 아이나 구독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이제 성인이 된다면 10년, 20년 뒤에 아빠 운전하는 거 꼭 알아야 돼요? 막 이런 느낌으로 과거에 아빠는 운전을 왜 했어? 막 이렇게 물어볼 정도의 시대가 또 와 있지 않을까. 뭐 공상과학 같은 소리 한다 하실 수 있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 한 투자자도 최신 버전 이번 거에 나온 거 타보니까 이제 운전을 안 해도 돼서 손으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손이 논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거기다가 댓글을 단 게
아니 뭔 소리야, 아직 자율주행 최종 수준 근처도 못 갔는데, 이러면서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는데 아쉽게도 최종 버전 직전, 업데이트 되기 전 버전을 체험해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최신 버전 직전 거를 체험해봤는데도 미쳤다 막 이러면서 이게 한국에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 한국의 투자자분들이 이걸 경험해보셔야 되는데 미국에 계신 분만 이걸 느끼니까 너무 좀 반칙이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저도 이제 사이버 트럭도 정말 미국 LA, 샌프란시스코 이쪽 많이 돌아다니다가 이쁜 랩핑한 차가 있으면 찍었는데 자율주행으로도 많이들 하시고,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벌써 나왔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 언제 한국에 또 들어올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보택시 시대가 곧 다가온다, 이런 기대감도 월가에서도 점점 이제 현실화 된다라는 기대감이 붙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한국에서도 마침 비슷한 리포트가 나오는데, 자, 이제 테슬라가 이제 기관이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약간 이게 공감이 됐던 게, 어려운 말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고 기업의 가치 평가라고 하는데, 여태까지는 월가 기관에서는 숫자 갖고 분석을 해야 되니까 테슬라를 분류하는 기준이 자동차 기업이었는데, 그래서 테슬라의 경쟁사는 현대기아, 토요타, 독일 3사 뭐 이런 전통 자동차 기업들이었는데, 이제 그걸 봤을 때는 월가가 봐도 미쳤다, 이게 이렇게 고평가된 주식을 왜 사냐 막 이런 비판론, 목표 주가도 저 한참 아래 내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월가 그 애널리스트가 탐방 갔다 온 것처럼 자율주행 수익화가 본격 기업 재무제표의 숫자로 박히기 시작하고, 로보택시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드디어 테슬라도 플랫폼 기업으로 불리는 거죠. 이제 빅테크만 플랫폼이라 그랬는데 이제 로보택시 플랫폼이라는 기업으로 변하게 되면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월가도 이렇게 평가를 하면 훨씬 더 이제 버블 논란이나 고점 논란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또 우리나라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공유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 서비스는 마진율이 거의 70%에 달할 정도로 엄청 높습니다. 이거 그냥 생각하기 쉽게 비교해 보시면 애플도 똑같죠. 애플도 아이폰 파는 마진보다 아이폰에서 쓰는 그 스마트폰 앱 소프트웨어 서비스 마진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사실 절반은 하드웨어, 절반은 소프트웨어 이렇게 섞여 있긴 한데, 그런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테슬라가 지금 돈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로보택시 자율주행 분야인데, 이게 이제 지금 매출로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실적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그걸 어렵게 말하면 이연 매출이라고 하거든요. 통장에 잔고로 돈은 받았는데 아직은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을 못하는 이연 매출이라는 게 있는데, 이 증권사 자료에 따르면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이거를 실적으로 인식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재무제표상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제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숫자로 찍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월가들이 달려들 거다, 이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자율주행, 로봇 이런 신산업 분야는 딱히 경쟁자가 없고 전통 방식으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천장이 뚫렸다고 하죠. 그냥 고평가라고 할 수 없게 그냥 계속 비싸도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래 신산업이 열리면 또 그런 버블이 형성되는 법이죠. 그래서 또 그런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천장이 뚫렸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또 이제 아까 그분 있죠, 존 머피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애널리스트가 또 현장에서 가서 보니까, 야, 진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내년부터 당장 투입된다는 게 뻥이 아니더라. 직접 보니까 현실화되더라. 무슨 간증입니다. 어디 이렇게 다녀오셔가지고 설파하듯이, 야, 내가 갔다 와보니까 진짜 이거 장난 아니더라, 막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1000대가 아니라 뭐 몇천 대 대량 생산 폭증할 수 있다라는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이분이 뭐 그렇게까지 테슬라 예찬론자가 아니었는데 이제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더 신뢰가 가가지고 월가에서도 좀 이제 많이 주목을 했던 리포트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렇게 자동차 같은 데 이제 점점 투입된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절감되기 시작하면서 비용 줄어들고 생산성 폭증하고, 왜냐하면 사람은 24시간 일을 못하는데 로봇은 24시간 과장봇해서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으니까 압도적이겠죠. 그런 시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장표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물론 예측치입니다만은 요 그래프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이제 로봇을 쓰는 비용이 사람을 쓰는 비용보다 저렴해질 거라는 내용입니다. 이 장표가. 지금은 아유 무슨 소리예요, 로봇이 얼마나 비싼데요가 요쯤이고, 당연히 사람이 인건비가 비싸더라도 이거 낫죠 했는데, 이제 몇 년 뒤,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27년이면 엄청 먼데요 하실 수 있지만 불과 이제 내년부터 시작하면 2-3년 안 남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요 중요한 변곡점이 온다는 거죠. 야, 이제 사람은 비싸서 못 쓴다, 로봇으로 쓴다가 되는데, 저도 이제 지난주에 테슬라 얘기하니까 어떤 구독자분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셨던데, 여보 이제 우리 부모님 댁에 옵티머스 한 대 놔드려야겠어요 하는 말이 지금은 농담인데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산업용 로봇일 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용에도 곳곳에 투입돼서 폭발적인 대량 생산 체제에 접어들면은 테슬라의 실적에 반영이 되겠죠. 그런 기대감이 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 후에 목표 주가 줄줄 상향 러시하면서 테슬라를 연말까지 이제 퍼담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데, 요즘 요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주가가 오르니까 약간 갖다 붙이는 것도 있는데,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윈도우 드레싱. 말 그대로 여기 창문 닦기라는 건데, 기관들은, 펀드 매니저들은 고객들한테 연말 혹은 분기 보고서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고객들이 돈을 맡겼기 때문에 보고서를 보여줘야 돼요. 당연히 수익률이 얼마인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지. 근데 이제 고객들이 연말에 보고서를 딱 받아봤는데, 아니 펀드에 테슬라가 없다. 그럼 이제 항의를 막 하는 겁니다. 고객들이. 아니 테슬라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왜 우리 펀드에는 테슬라가 없냐, 내가 투자한 펀드에는 왜 테슬라가 없냐, 이거 펀드 매니저가 무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연말 다가오거나 분기 말에는 펀드 매니저들이 그 분기나 그 해에 가장 잘 나가는 대세 상승주나 주도주를 일부러라도 담는 경향이 있는 걸 이 연말 맞이 창문 닦기라고 해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실제 있는 용어인데, 이제 그래서 오르는 주식을 기관들이 더 따라서 사서 오르는 주식은 더 오르는 경향이 있고, 떨어지는 주식은 오히려 손절하거나 정리해버려서 그 고객들이 모르게, 아유 저 펀드 매니저는 무능하게 올해 제일 못한 주식을 들고 있네, 펀드 갈아타야지, 나 이 펀드 매니저 못 믿겠어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연말 다가올수록 포트폴리오에 제일 꼴찌 주식 같은 걸 일부러 팔아버립니다. 고객들 모르게. 왜냐면 고객들은 매매 내역, 상세 내역까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에 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목록표에 지금 뭐 투자하고 있는지 공개하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기관들의 보여주식이 꼼수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펀드 맡기시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이런 경향 때문에 오르는 주식이 더 오르고 떨어지는 주식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미국 주식 연말이나 분기 말에 있는데, 이제 한 투자자분은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기관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기관들이 그냥 묻지마로 연말까지 가격을 끌어올려서라도 담을 수밖에 없다.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섭게 이제 퍼담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 이런 얘기도 있다. 하나의 설입니다. 하나의 가설인 거지, 이렇게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고요. 가능성이 근데 낮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연말 분기말 테슬라가 대장주가 지금 됐기 때문에, 그죠? 따라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말고도 이번 트럼프 2기 시대,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머스크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셔가지고요. 이제 트럼프 2기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싫다 좋다를 떠나셔서 이제 미국 주식 하시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게요. 일단은 이번에도 블룸버그에서 나온 게 숫자가 이제 종합적으로 나왔는데, 머스크가 올해 정치 기부 전체 1위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게 약 4천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규모만 큰 게 아니고, 보통은 기업들이나 개인들이나 단체가 기부할 때 약간 양당에 나눠서 하거든요. 6대4, 7대3, 8대2. 혹시 모르니까 필요한 곳에 나눠서 기부를 한단 말이죠. 근데 머스크는 몰빵입니다. 4천억 원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뒤가 없이 그냥 트럼프한테 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거는 뭐 대통령이라서가 아니고 저 같아도 나한테 올인을 해준 사람이니까 고마울 것 같으니까, 이 사진을 보시더라도 마치 그런 장면 같아서 제가 갖고 왔는데, 트럼프가 이제 일론 뭐 더 갖고 싶은 거 없어,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머스크가 지금 기분 좋게 이제 웃고 있는 느낌인데, 그래서 트럼프가 오늘도 주말에도 자기 소셜미디어에다가 이 사진 올립니다. 자기 옆엔 늘 머스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엄청 치켜세워주고 이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왼쪽 표 보시면 전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어떤 주식들이 계속 주목을 받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역시 빅테크에서는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거의 뭐 빅7이 아니라 테슬라와 아이들, 이런 느낌으로 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좀 부진합니다. 그렇죠? 역시 반도체가 좀 부진하긴 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엔비디아 다우의 저주라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통 어떤 기업이 다우 지수에만 들어가면 한 1년 동안 좀 부진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또 엔비디아가 다우의 저주에 걸렸는지 좀 부진하긴 합니다. 아무튼 여기 생각나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대표 트럼프 트레이딩이 역시 공교롭게도 짠 듯이 테슬라, 팔란티어, 비트코인 비슷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단순히 좋은 기업인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무시는 못한다.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직간접적인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도 이제 이번에 업데이트 드리면, 이제 머스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 우주잖아요. 우주. 결국은 머스크는 우주 산업을 끝판왕으로 보고 있는데, 역시 주요 자리 나사 새 수장에 머스크의 측근으로도 배치를 해줬습니다. 대놓고 거의 밀어준다,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인물인데요, 이 인물이 심지어 머스크의 스페이스 X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인물입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친구 배정해준 겁니다. 같이 해봐라 이러면서. 당연히 머스크가 원하는 사람 으로 해줬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우주 사업 스페이스 X 하는데 걸림돌이 많이 사라지겠죠. 규제 완화. 그리고 또 이제 AI, 가상화폐 차르, 특별 고문 같은 건데요. 약간 공식 조직이 아니라 도지 같은 부서처럼 조직의 효율성을 맡아서 이끌어주는 여러 가지 혁신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고문 역할, AI 암호화폐 차르에 역시 또 머스크의 최측근을 지명했습니다. 머스크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이거 머스크 젊었을 때 사진인데 이게 약간 머스크가 지금 나이가 좀 거꾸로 먹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진 찾으면서 머스크 왼쪽에 있는 이 인물입니다. 데이비드 섹스라 그래서 1990년부터 페이팔, 제가 지난주에도 페이팔 마피아 이번 사이클에 주목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페이팔 초기 멤버들이 지금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공화당 지지자들, 트럼프 배후에 있는 큰 세력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 인물이 미국의 AI와 가상화폐 정책을 주도할 고문 역할을 맡을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머스크의 또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AI, 암호화폐 전부 다 머스크한테 또 유리한 쪽으로 배정을 해준 거죠. 이것도 무시 못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는 있다. 당연히 너무 여기에 몰입하셔서 무슨 페이팔 마피아만 투자할래요? 그럼 돈 버나요? 이것까지는 아닌데 지금 되게 유력하게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건 맞다. 그래서 머스크 사단이자 페이팔 마피아, 팔란티어 창업자 피터 틸, 핀테크 어펌이라고 하는 회사의 창업자 맥스 레브친 이런 인물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페이팔 초기 마피아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인물도 있는데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공교롭게도 지금 페이팔 마피아, 테슬라, 팔란티어, 어펌 3종이 아주 비슷하게 달려나가고 있다. 시장이 이런 걸 좀 반영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무시는 못한다. 좀 나쁘게 말하면 테마주인 거죠. 테마주에 탄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만 오르는 게 아니고 역시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에 너도나도 투자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초 대비 기업 가치도 급증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상 기업 가치 기준으로 미국의 최대 방산업체로 부상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제 미래 먹거리 다 먹는 거죠. 지금 머스크의 기업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요 DXYG라고 있는데 비상장 유망 기업, 스페이스X, 오픈 AI 같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폐쇄형 펀드인데 그게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데스티니 테크 100이라는 폐쇄형 펀드 DXYG에 우리 투자하실 수 있는데 요게 지난번에 한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올랐었다가 이번 주에 또 급등을 해가지고 6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 수장에 머스크 측근을 임명했다는 기사와 함께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은 거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만 480%입니다. 5배. 올해 5배가 아니고 트럼프 당선되고 5배. 장난 아니죠?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1등이 스페이스X라서 사실상 스페이스X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머스크 관련주 찾아가지고 계속 머스크에 베팅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오픈 AI 이런 기업들도 지금 미국의 방산 업체들과 줄줄이 계약하면서 지금 머스크가 콕 집은 게 방위 업체들, 방산 업체들 지금 낭비가 너무 많아서 예산 절감해야 된다. 콕 집었죠. 미국에서 가장 지금 예산이 큰 분야 중에 하나가 방위 산업이기 때문에 방산비만 1,000조 원 넘다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방위 산업을 혁신하는데 거기에 이제 주력으로 팔란티어, 오픈 AI도 참여하고 있고 스페이스X도 당연히 이런 분야. 방위 산업이 우주 로켓 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간 소수 의견 공유드렸던 부분도 테슬라 13%, 팔란티어 13.8, DXYG, 스페이스X 같은 테마성 어떻게 보면 주식에도 63%, 암호화폐 관련주 코인베이스 16%, 로빈후드 같은 자산 거래 플랫폼도 11%. 딱 이제 계속 트럼프 트레이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 동안은 좀 이럴 것 같고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트럼프 취임식이 1월 20일 날 있는데 그 전까지 최소한 연말 연초까지는 조금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상 머스크 뒤에 트럼프가 떡하니 있기 때문에 최대 실세 머스크에 지금 거물들이 연이어서 줄 서고 있습니다. 갑자기 글로벌 헤지펀드 1위에 달하는 시타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번에 인터뷰에서 테슬라 머스크 극찬합니다. 머스크는 내가 본 사람 중에 최고의 기업가다 이러면서 벌써 친분을 과시하고 다시 없을 인물이다. 역사적인 인물이다. 막 이렇게 강조하고 갑자기 경쟁자인 오픈 AI의 샘 알트만도 머스크를 칭찬합니다. 머스크는 내 영웅이다. 둘이 엄청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머스크의 이 기업 키우는 속도가 경이롭고 데이터 센터가 너무 빠르게 따라오고 있어서 심각한 경쟁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가로치고 나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론은 뒤에 있는 거죠. 내가 존경하는 영웅이라고 생각하니까 제발 이제 나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둘이 지금도 막 싸우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렇게 머스크의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번 주 나왔는데 머스크가 지금 우주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만 하는 게 아니고 AI도 이제 장악하려고 펀딩 자금 조달하는데 자금 조달했다 그러면 완판입니다. 순식간에 8.5조 원 펀딩 그냥 완판됐는데 이제 여기에 사실상 부자들이 머스크에 베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5월 우리나라 2024년 5월에도요. 한국 VVIP 대상으로 펀딩을 했었대요. 미래에셋하고 어느 증권사에서. 우리 구독자분 중에 계실 수도 있지만 한국에 한 700억 원 정도 배정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뭐 보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최소 투자 금액 기준이 50억인가?
그러니까 국내 이제 부자분들께 연락이 갔겠죠. 자산가분들한테 증권사에서 연락해서 VVIP 정도 되시는 분들이겠죠. 자산가들한테 연락해서 이번에 머스크 XAI 기업 있는데 50억부터 투자 가능하신데 얼마 하실래요?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했는데 다 완판 내버렸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부자들은 지금 좀 어떻게 보면 돈 놓고 돈 먹기일까요? 어쨌든 미래 머스크에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머스크 AI 기업이 이번에 돈 받은 거 가지고 데이터 센터 안 그래도 지금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는데 10배 규모로 늘린다고 하면서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최첨단 반도체를 지금 목표가 10만 개였는데 100만 개, 10배 넘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도 사실 폭락하기 좀 어려운 게 이렇게 AI 경쟁이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좀 주가가 단기 쉬어갈 수 있어도 엔비디아가 폭락한다는 건 이제 미 증시 AI 사이클이 끝났다는 건데 엔비디아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뭐 테슬라가 좋긴 하지만. 그래서 한번 쭉 정리해봤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테슬라가 단순히 기대감뿐만 아니라 지금 실적 가시화에 대한 기대감들로 숫자로 이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까지 붙으면서 기관들이 연말 랠리 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긍정적인 얘기를 해봤습니다. 신고가 뚫어주면 또 기사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연말 산타랠리 가능성도 있고 해가지고 좀 쉬어갈 수 있지만 빅테크들도 긍정적으로 지금 다들 움직이고 있고 미 증시도 조정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 즐기다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1월 또 조정 올 수 있다는 또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미에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도 공교롭게도 트럼프 때만이 아니라 취임식 전후에 보통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1월 달 이후에 많이 올랐던 게 뭐 떨어진다거나 테마로 올랐던 거 다 제자리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 바이든 때조차도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1년 바이든 취임식 전에 바이든 테마주라 그래가지고 마리화나 대마초 관련주들 폭등하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 폭등해가지고 막 그때 몇 배 오르고 이랬었는데 정작 바이든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빠지기 시작했었어요. 실적 없이 테마로만 오르니까. 그래서 트럼프라서가 아니고 보통 이렇게 자산시장이 4년마다 이렇게 꼭 취임 전후로 조정받거나 주도주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 점은 참고하시고 연말 파티를 즐기되 적당히 또 이제 한번 분위기를 살펴가지고 현금 비중 늘리실 분들은 그런 거 적당히 수익 실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봤고요. 일단 연말 소비 시즌 계속 이어지고요. 지금 또 소비 관련된 이야기 또 다른 영상에서 드릴 건데 소비가 계속 강하게 나오고 미국 경제 지표 계속 양호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특별히 막 폭락을 야기할 만한 지표들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도 오라클이나 어도비, 브로드컴, 코스트코 같은 굵직한 기업들이 그래도 실적 발표가 있어가지고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가 발표가 있는데 물가 발표도 여전히 아직은 내년에 물가가 다시 오를지 몰라도 지금은 물가가 2%대에 아직은 잡혀있기 때문에 조금 오르고 내리는 거는 크게 시장이 반영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2월에 중요한 일정들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드디어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무려 2년 6개월 만인데요. 2022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고, 이제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여기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림에 따르면 요 구간, 금리 인하에 해당하는 구간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궁금한 거는 금리 인하 이런 사이클에는 어떤 주식을 얼마만큼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담아놓은 게 제가 올해 출시한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요즘 또 경기 둔화 우려, 중간중간 변동성도 커지는 구간인데 이게 지금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지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구분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누구는 이렇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다고 하니까 지금 뭔가 진짜 시장 조짐이 좋지 않은가를 판별해주는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위기 예언가 지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리 인하 사이클과 또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조정장에서 스스로 이제 찐 위기인지 가짜 위기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요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담아놨으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공부해서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더보기와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 주식 투자를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구독자분들이 어떤 것들을 특히나 궁금해하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이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더보기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